이전 시간에 계속 이어서 XML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그 컨폼이라고 불리는 그 개념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이제 바로 이 프레임에서 어떤 타임라인을 뭐 A 클립, B 클립, C 클립 여러 개의 비디오 클립을 조합을 해서 하나의 편집 세퀀스 혹은 타임라인을 구성을 했었죠. 이렇게 이제 그 편집이 되어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리졸브로 넘겨주기 위해서 바로 XML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파일 포맷을 사용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XML에는 어떤 클립이 사용이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어떤 편집 정보, 뭐 컷이라든가 또는 뭐 디졸브라든가 또 이런 정보, 뭐 기타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이 XML에 이제 담겨져 있는 이 편집 정보를 다시 리졸버 안에서 똑같은 모양의 타임라인으로 바로 재구성을 할 수 있죠. 뭐 간단하게는 그냥 바로 XML 파일을 임포트를 하게 되면 리졸버는 알아서 담겨져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 프레임에서 편집되어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재구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바로 어떤 그 편집 정보를 재구성하는 행위를 바로 XML이라는 이 파일을 매개로 해서 진행을 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어떤 A라는 소프트웨어에서 편집이 되어 있는 그 상태를 B라는 소프트웨어로 가져가서 같은 편집 구성 형태로 재구성하는 행위를, 이런 행위를 바로 컨폼이라고 합니다. 컨펌은 이제 그 뭐 구성, 뭐 조립, 뭐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어떤 파일을 기준으로 컨펌을 했는가에 따라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프리미어와 리졸브는 세 가지 형태의 컨펌을 지원을 하고 있죠. XML 파일을 베이스로 하는 XML 컨펌이 있고, EDR 파일을 베이스로 하는 EDR 컨펌, 그 다음에 AAF라고 불리는 파일을 베이스로 하는 AAF 컨펌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방식은 바로 XML 베이스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소프트웨어, 즉 어떤 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떤 파일을 매개로 해서 컨펌을 하는가에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이 컨펌의 과정이 좀 단순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좀 까다롭고 복잡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파일을 이제 사용하는가는 실제로 이제 그 작업자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또 편집을 하는 어떤 프로젝트의 성격, 또 촬영이 되어 있는 클립의 성격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고려가 돼서 결정이 됩니다. 뭐 사실 이제 그 이 영상 작업이 일이 좀 쉽고 단순하게 진행이 되려면은 복잡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섞어서 쓰는 것보다도 한 가지 소프트웨어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이제 성격이 점점 커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참여하는 사람이라든가 동원이 되는 장비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또 역할 분담을 함에 따라서 일이 점점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그 영상 프로젝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먼저 촬영을 하게 되겠죠. 촬영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정리하는 기본 단계가 필요할 겁니다. 보통 이제 그 로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정리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바로 기본적인 이제 편집을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오디오 작업, 또 어떤 뭐 합성이라든가 특수효과 같은 VFX 성격의 작업도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바로 색 보정, 그 다음에 출력, 이렇게 이제 그 각각의 작업 단계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을 때 각각의 작업을 이제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작업자끼리 서로 어떤 그 편집 정보를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그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모든 작업을 다 하게 되면 그래도 그 주고받는 데이터의 어떤 형태, 그 정보는 규칙이 잘 정해져 있는 셈이니까 좀 더 쉽게 일이 진행될 수 있는데, 작업자마다 이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통일이 안 돼 있고 각각 다른 뭐 그동안 이제 자기 자신이 쭉 사용을 해왔던 작업 형태의 어떤 특수한 프로그램들을 쓰고 있겠죠. 따라서 그런 재반 환경에 따라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식 구조, 또 어떤 룰, 그런 규칙들이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 각각의 그 작업자마다 바로 어떤 정보를 이제 주고받게 되겠죠.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주고받게 되겠고 여기서도 이렇게 주고받게 될 겁니다. 역시 당연히 색보정 관계에서도 주고받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도 주고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일단 여기서 저는 이렇게 이제 그 규모가 큰 성격의 작업이 아닌 좀 단순한, 즉 편집이 되어 있는 상태를 색보정 단계에서 그 정보를 주고받는 그 행위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작업자끼리 그 편집 정보를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결국 정보 교환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런 행위들이 결국 바로 컨펌이라고 불리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각각의 이제 작업자마다 이제 그동안 쭉 사용해왔던 그런 컨펌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규칙, 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제약 조건들,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 룰에 따라서 컨펌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런 컨펌 행위가 스무스하게 잘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작업자끼리 서로 약속된 언어를 사용하면서 특정한 규칙과 룰에 따라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컨펌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는 이유가 애당초 처음부터 작업자끼리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이 컨펌이라는 행위 안에 이루어지는 어떤 기술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이제 네. 편집 정보를 이제 컨펌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일단은 먼저 이제 어떤 클립이 사용이 됐는가, 그 클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중요하겠죠. 네, 클립 인포. 당연히 이제 그 클립의 인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파일 네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파일 네임이 어떤 경로에 존재하는가, 그 패스 정보가 중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해당 그 클립이 가지고 있는 바로 타임 코드. 타임 코드라는 얘기는 바로 시간값을 뜻하게 되죠. 모든 비디오 데이터는 고유한 타임 코드 값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값이 기록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카메라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촬영을 하는 순간에 타임코드 값이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실제 시간이 흘러가는 실시간으로 기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파일마다 새롭게 타임값이 리셋이 되면서 기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떤 타임코드 형태가 되었든 간에 결국 모든 비디오 클립들은 고유한 시간값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값이 있어야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컷이 됐는지, 또 얼만큼 디졸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시간 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타임코드 정보가 역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일 정보가 중요할 수 있는데, 리일 네임 또는 이제 테이프 네임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리일 네임은 이제 과거, 지금도 물론 테이프 기반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행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테이프라는 이제 물리적 매체를 사용해서 영상을 기록을 했을 때 어떤 테이프에서 어떤 내용을 캡처를 해서 디지털화 시켰는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정보를 추적하기 위해서 릴 네임이라고 불리는 그 정보를 바로 클립에 삽입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작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그 릴 네임이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저는 이제 그 릴 네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기본적인 파일 네임, 패스, 타임 코드 이런 기본적인 정보만을 사용해서 사실 컨펌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 정보로 이제 레졸루션, 해상도 정보가 이제 중요하겠죠. 가로 세로 해상도가 얼마가 되는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FPS, 프레임 레이트 정보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이 작업자끼리 제대로 된 컨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정보가 안전하게 그리고 약속된 규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겠죠. 엉뚱한 파일 네임을 갖고 있는 그런 파일을 서로 주고받거나 또 그런 식으로 컨펌이 되어 있는 XML 데이터를 보낸다든가 패스가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경로가 바뀌어 있는 상태를 가지고서 컨펌을 했거나 또는 타임코드가 원래 기록되어 있는 상태고 시간값이 틀려져 있는 클립을 주고받거나 또는 XML에 담겨져 있는 상태로 넘어갔거나 릴네임이 중요한 성격의 작업인데 릴네임을 빠뜨려 놓고 XML 파일을 출력을 했거나 아니면 해상도가 달라진 원래는 1180, 720으로 편집을 했었는데 1920, 1080으로 데이터가 넘어갔거나 어쨌거나 이 기본적인 이 정보가 정확하게 편집을 한 사람의 관점에서 색 보정을 하는 사람 관점으로 제대로 전달이 되면 문제없이 대부분은 스무스하게 컨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리미어에서 추출한 XML 데이터가 리졸브로 넘겼을 때 컨펌이 이상하게 된다, 엉망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어디선가 정보가 잘못되어 있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베이스로 해서 XML 데이터를 추출을 했다는 뜻입니다. 또는 XML 데이터는 정확하게 잘 추출을 했는데 추출하고 나서 그 정보가 달라진 경우도 있죠. 바로 오늘 얘기할 부분이 그 부분인데 XML 데이터는 이제 정확하게 이런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추출이 잘 됐습니다. 전달도 잘 됐고 그런데 파일이 저장된 경로가 바뀐 경우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 XML 데이터의 기본적인 이제 파일 네임과 패스는 그 절대 경로 기준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 얘기는 실제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드라이브명, 폴더명 이런 것들이 최초 편집한 상태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상태에서 XML 파일을 추출을 해서 넘겼는데 실제로 그 비디오 데이터가 해당 경로에 존재하지 않고 다른 경로로 이동이 되어 있거나 뭐 혹은 실수로 클립을 삭제를 해버렸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색보정 작업자는 제대로 된 컨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컨펌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좀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모든 그런 케이스 그런 문제를 제가 다 일일이 열거를 해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런 관점에서 실수로 할 수 있는 바로 이제 그 파일 경로가 바뀐 경우 그런 경우와 관련돼서 리졸브에서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기본적으로 해결을 하는지를 그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프리미어에서 그 새로운 편집을 하나 간단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간단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한 다음에 생성을 하고 나서 뭐 이전 그 강의에서 사용했던 클립을 그대로 사용해서 간단한 컷 편집을 해 놓겠습니다. 네. 비디오 클립, 사운드 클립 폴더로 다 끌고 와서 클립을 베이스로 해서 그냥
타임라인 하나 구성을 하겠습니다. 뭐 연습 삼아서 이 마지막 클립 부분에 대해서는 프리미어가 가지고 있는 리타임 기능을 사용해서 일종의 타임 리미핑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그 데이터가 리졸브로 뭐 넘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얘기죠. 네. 이 클립이 가지고 있는 현재 그래프 타입을 타임 리미핑 스피드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 이 위치에서 하나씩 값을 추가를 해 놓죠. 그 다음에 속도를 뭐 대략 뭐 24% 이렇게 늘려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느려지겠죠. 약간 스무스하게 걸리도록 해놓겠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뭐 슬로우 모션에 걸리는 느낌이 썩 좋진 않지만 일단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타임 리미핑이 되는 이 상태가 넘어가는지만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냥 간단하게만 적용을 해놨습니다. 사운드 소스로 적당히 인점을 잡아서 삽입을 해주죠. 네. 이 위치에서는 디졸브를 잠깐 걸어 놓겠습니다. 뭐 아무튼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편집이 되어 있는 상태를 XML로 출력을 해줍니다. 파이널 컷 프로 XML. 지금 시퀀스 네임이 시퀀스 네임을 좀 수정을 하고 넘기죠. 위치가 다시 파이널 컷 프로 XML 출력을 해줍니다. 뭐 저는 이제 특별하게 사운드 쪽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과 달리 에러 메시지 없이 단순하게 XML이 추출이 됐습니다. 이제 프리미어를 종료를 시키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이 XML 파일을 갖고 리졸브에서 컨펌을 하게 되면 문제없이 이제 컨펌이 되겠죠. 이전에 작업을 했던 것 같이. 그런데 이 XML 파일을 이제 열어서 잠깐 이제 확인을 해보면 사용된 이제 어떤 클립이 있겠죠. 그 클립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잠깐 확인을 해보면 보시다시피 바로 이제 이 파일 있죠. 이 파일이 있는 경로를 보게 되면 이렇게 local host
N드라이브 다빈치 리졸브 파트 3라는 폴더 하위에 클립이라는 폴더 있죠. 그 폴더 하위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다고 그 경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면 바로 N드라이브 다빈치 리졸브 파트 3 그 다음에 클립 하위 폴더에 바로 볼 핀치 이 클립이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저장 경로를 그대로 사용해서 지금 XML 파일을 출력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경로가 이제 이름이 바뀌거나 또는 위치가 바뀌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제가 이제 이 클립 이름을 다음같이 이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이 XML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경로하고 실제 경로는 이제 일치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 같은 경우를 컨펌을 하기 전에 미리 해결을 하기 위해서 XML 파일에 있는 이 경로 있죠? 이 클립 경로 이름을 실제로 바뀐 경로로 리플레이스를 해서 교체를 해서 수정을 해서 XML 파일을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파일의 개수가 많지 않고 복잡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타이핑을 해서 그 경로를 바꿔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용된 클립의 개수가 한두 개도 아니고 수백 개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보통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복잡한 케이스가 아니라 단순하게 XML 파일에 담겨 있었던 그 저장 위치가 이름이 바뀌거나 위치가 바뀌었다는 가정하에서 리졸브에서 그런 케이스에서 어떻게 컨펌을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같은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죠. 혼자 작업하는 경우에도 이제 종종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색보정 작업자와 편집 작업자가 이제 역할을 분담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다른 컴퓨터를 쓰게 돼 있고 컴퓨터에서 한쪽 컴퓨터에서 다른 쪽 컴퓨터로 비디오 데이터와 XML 데이터를 이제 동시에 보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로가 바뀌는 건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겁니다. 물론 이제 똑같은 이제 그 드라이브명으로 세팅을 해놓고 작업을 하면 편하긴 하죠. 그러나 파일이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경우를 이제 깔끔하게 모아서 제대로 전달을 해주면 다행이긴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말처럼 그게 쉽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단순한 케이스로 생각을 해보죠. 이제 이 상태에서 XML 파일을 아까 저장이 되어 있었던 그 XML 경로를 오픈을 해서 컨펌을 해보죠. Automatically set project setting, automatically import source clip into media pool. 네, 이 옵션이 이제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펌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그 21개의 클립을 지금 찾을 수가 없다고 나오죠. 다른 경로를 이제 검색을 할 건지 묻죠. 여기서 yes를 눌러서 실제로 이제 그 경로가 바뀐 지점을 찾아서 지정을 해 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제 보시다시피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컨펌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언두를 해버리고 파일이 이렇게 하나의 경로에서만 담아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또는 수백 개의 경로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 케이스에서 한 번에 찾기가 힘든 경우 있죠. 그냥 쉽게 찾지 못한다고 가정을 하고 일단 찾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노를 한 상태에서 이제 컨펌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XML 파일은 정상적으로 임포트를 했지만은 클립을 찾을 수 없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찾지 못한 클립들은 보시다시피 아이콘 모양을 이제 유심히 보시면은 이렇게 물음표가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의미가 바로 missing clip, 찾지 못한 클립이란 뜻입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클립의 개수가 몇 개 안 되는 경우라고 그러면은 어떻게든 간에 잃어버린 클립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몇 개가 아니라 수백 개 단위로 찾지 못한 클립이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missing 클립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일단 컨펌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세팅으로 가서 제너럴 옵션에 보게 되면 컨펌 옵션이 있죠. 그 컨펌 옵션에 보게 되면 automatically confirm missing clip add to media pool이라는 옵션이 아마도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이 옵션이 이제 체크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이렇게 미싱된 상태에서 컨펌된 그 클립 이름과 이제 유사한 클립을 제가 미디어 폴 쪽에서 임포트를 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해당 클립을 링크를 걸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름이 아까 제가 클립 무브라고 바꿔놨었죠. 여기서 제가 이제 이미 어떤 클립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 그래서 이동을 해보면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어 있죠? 자동적으로 이제 그 유사한 이름을 자동적으로 찾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당 클립을 이제 링크를 걸어주죠. 네, 바로 이 옵션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기에 이제 나머지 그 클립도 다 임포트를 해서 해주면 자동적으로 잘 컨펌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보시다시피 엉뚱하게도 이제 바로 C001 1번 클립이 나머지 그 미싱 클립을 다 채워서 컨펌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에는 이 기능이 그렇게 생각만큼 똑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그 위험성이 있다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색보정 작업을 하고 또 리졸브 안에서 여러 가지 성격의 작업을 진행하다가 새로운 클립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임포트를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때 하필이면 이제 그 컨펌을 했던 그 타임라인이 가지고 있는 그 파일 이름과 이제 유사한 클립이 계속해서 이제 임포트를 하게 되면 기존에 그 컨펌이 되어 있는 그 파일이 리플레스 되는 교체가 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자동적인 컨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그 자동 컨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좀 우회해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방법으로 컨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불러드린 모든 그 데이터 상태를 다시 없애버리고 XML 파일을 임포트를 해서 먼저 컨펌을 하지 않고 컨펌에 사용될 클립을 먼저 임포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저장 위치가 바뀌었다고 가정이 되는 클립들이 있겠죠. 그 클립들을 모조리 찾아서 먼저 미디어 폴에 임포트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름을 바꿔놨던 이 클립들을 임포트를 하고 또 음악 소스도 임포트를 해놓죠. 이렇게 이제 그 컨펌에 사용될 클립을 먼저 임포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XML 파일을 임포트를 합니다. 대신에 이미 이제 그 컨펌에 사용될 클립들을 먼저 임포트를 다 해놨기 때문에 바로 automatically import source clip into media pool 있죠. 컨펌에 사용될 클립을 자동적으로 찾아서 임포트를 하는 그 행위 자체를 하지 않도록 옵션을 끕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컨펌을 하게 되면 바로 이미 XML 파일을 임포트 하기 전에 먼저 가져왔던 바로 빈 안에 존재하는 그 클립을 베이스로 해서 컨펌을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프리미어에서 편집했던 상태가 이제 고스란히 들어와 있죠. 그리고 아까 맨 마지막 클립은 제가 슬로우 모션을 걸어놨었죠. 네,
얼추 비슷하게 똑같이 이제 슬로우 모션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해당 클립이 가지고 있는 아이콘에 보면 이제 그 타임 리미핑이 걸려 있다는 표시가 나와 있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스피드 체인지 쪽에서 지금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와 같이 이제 그 바로 오토매틱클리 컨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을 우회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컨펌에 사용될 클립들을 먼저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XML 파일을 가지고 와서 컨펌이 되도록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오토매틱클리 컨펌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좀 더 어떤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컨펌이 되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를 위해서 바로 XML 파일 타임라인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타임라인 바로 Reconfirm from bin, Reconfirm from media storage 바로 이 두 개의 기능을 사용해서 어떤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좀 더 명확하게 컨펌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과 관련된 이야기는 바로 다음 강의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